수영어하고 대청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똑같은 댐인데 14일간의 기록, 그 속에서 오공이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영어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제 테이블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에서 설명드린다는 것은 장어낚시하고 관계된 다양한 패턴이라든가 공략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설명하게 될 텐데, 올해 시즌 전에 아주 좋은 정보,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올해는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써보고 한번 시험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14일간의 수영호를 지난 12월 달에 다녀왔는데 참 춥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손맛은 봤습니다. 1.4kg 조금 안 되는 거 또 잡아냈었고. 영상 보셨죠? 수영호하고 대청어 과연 뭐가 틀릴까요? 저도 요번에 수영 가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뭐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가까운 어부님들한테 수영호 장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편이나 세 편에 나눠서 수영호 겨울낚시의 공략법, 장어는 겨울에 동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인트에서는, 아주 수심 깊은 쪽에서는 장어들이 동면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년 12달 민물장어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았지만 제 눈으로 이번에는 직접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소양호에서 제가 터득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배운 방법, 그리고 대청어하고 달랐던 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어낚시 유저들은 10월에서 11월 중에 뱀장어 낚시의 시즌을 오프하지만 이번 투어를 통하여 연중 장어낚시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장어낚시, 특히 소양호에서의 뱀장어낚시 공략법과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조를 독려하기보다는 도전하시는 분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는 현장감이 넘치는 볼거리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와 패턴을 설명드리고, 후속편에서는 그에 유익한 채비, 미끼 등 장비에 관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양호의 공략법 첫 번째, 한파가 오는 시작점을 주목해라. 인파이터 김주영님을 통하여 수양호의 정보는 예전부터 섭렵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수양호 어부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양호의 대물장어는 초겨울 이전보다 한겨울의 깊은 수심대에서 상면하기가 좋다고들 합니다. 한파가 시작되는 첫 타이밍이나 평년보다 기온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시기에 평균 조항 이상이 나온다는 데이터는 사실이었습니다. 추위를 버틸 수만 있다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특히 초승달보다는 보름달일 때, 그리고 달 모양이 점차 커지는 시기에 조항이 좋습니다. 포인트 선정은 크게 넓은 본류대와 폭이 좁은 지류대로 압축되는데, 초겨울에는 홈통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수온의 변화가 심한 대류 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어들이 선호하는 은신처가 홈통의 물골자리 바닥에 쌓인 낙엽층과 진흙에 섞여있는 곳에서 주로 은신해 있고, 먹이 활동을 짧게 주기 때문에 미끼 달린 바늘을 가까이 붙여주어야 합니다. 수양호의 공략법 두 번째, 홈통의 물골자리를 알아야 한다. 댐장어 낚시에서도 물골자리 포인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알려드린 저수지 물골자리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하고, 실제로 소양호의 어느 홈통 구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이 유입되는 곳의 주소를 검색해 보면 물골 전체 줄기가 이와 같이 카카오맵으로 리얼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1차원적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적용은 남들보다 분명하게 유리한 낚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어 낚시는 누가 더 많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략하는가에 대한 효율이 중요시되는 낚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꼬리 양측에서 함유되는 지점은 좋은 포인트로, 장어의 패턴과 시기, 수심층만 맞춘다면 바로 명당이 됩니다. 명당 포인트라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 장어를 잡아낼 수는 없으며, 바로 여기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갈리게 됩니다. 홈통 포인트는 상류 쪽과 하류 쪽의 수심 차이가 현저하므로 고수들은 오늘 장어가 나올 만한 포인트에 앉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소양 후의 실제 영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통 입구는 표시처럼 양측 육지의 경사면이 만나서 수중의 V형 계곡을 만듭니다.
물골은 상류로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장어는 바로 물골 즉 제일 깊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골의 시작점이나 한가운데는 장어들이 머물기에 좋은 장소가 되며 이른바 스클링으로 표현합니다. 홈통의 물골 자리, 그러면 좀 더 치밀하게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소양호의 공략법 세 번째, 스클링과 밑걸림의 양면성. 본류보다는 홈통 포인트가 좋다고 설명하였는데 노지에서 도전하실 자리가 대개는 굿뿌리가 됩니다. 물골의 합류 지점이 좋은 포인트가 되기는 하나 대다수가 노지에서 100m에서 200m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보통 물골 자리의 폭은 홈통의 폭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20m에서 50m 내외로 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양호의 겨울 장어 낚시는 공략 수심대가 매우 깊어서 굿뿌리에서는 밑걸림이 많다는 겁니다. 굿뿌리가 잘 발달된 실제 포인트에서 스클링과 밑걸림의 이해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지난 여름의 대청호 홈통의 굿뿌리 포인트입니다. 물이 빠지면 표시처럼 실제 땅은 완만하게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굿뿌리 정면의 포인트를 노린다면 밑걸림은 불가피합니다. 소양호에서 주의할 점이 바로 굿뿌리 끝선에 장어들의 스클링이 많은데 밑걸림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물이 빠지면 굿뿌리 끝과 물골 자리의 시작점이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스클링 장소는 이런 곳이 태반입니다. 스클링의 반경은 보통 지름 100m 원을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굿뿌리 정면을 비껴서 공략하거나 건너편 또는 옆에 있는 굿뿌리에서 빨간 원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포인트, 그리고 지형, 패턴, 공략법, 이게 중요한데 제가 12월 14일간의 기록 중에서 제 지인들과 저 그리고 방송 촬영팀이 잡아낸 대물, 장어낚시에서 대물은 1kg 이상을 대물이라고 하죠. 그런 대물들이 여러 마리 나왔는데 이런 포인트 유형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대물 장어들도 일정한 패턴, 포인트 유형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소양호, 한겨울, 춥고 힘들고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은 사전 정보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지 낚시인들한테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저 또한 14일 동안 여러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저한테는 참 뜻깊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낚시가 끝난 게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바로 방송이 예정돼 있는데 방송 촬영차 소양호에 또 출조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에 소양호에서 배웠던 제가 그리고 터득했던 미끼의 활용법, 소양호의 유익한 채비, 소양호의 맞춤형 장비가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장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한 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올해 대박 나십시오. 감사드립니다.